자, 어제 윤통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윤통이 왜 침묵하냐, 8일날 구속취소돼서 나왔는데 어제까지 12일을 왜 침묵하고 있냐고 강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딜쳤냐 이런 식의 강한 비판이 아니고는 끝까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왕 메시지를 낸 김에 윤통과 국민의힘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전부 좀 협의를 했어요. 마지막 투쟁을 어떻게 해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특유의 이 여론 조작을 또 발휘해서 오늘 아침에 갤럽 조사나 어제 MBS 조사 등에서 지금 막판에 좌파가 결집하고 보수는 결집력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 아닙니까? 자, 어제 MBS는 윤통 탄핵이 60, 반대가 35로 많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권 교체가 51, 재창출이 36으로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이렇게 만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 앞선 38, 32로 했고 자기 대선 적합도에 이재명이가 33, 한참 떨어져서 김문수가 10이라고 했고 탄핵 결과가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국민이 5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새가 기우는구나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도 유사합니다. 갤럽도 탄핵 찬성 58, 탄핵 반대 36으로 쭉 붙어왔는데 막판에 다시 살짝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도 지금 탄핵 찬성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가 51, 정권 유지가 39, 그리고 이재명이는 36, 김문수는 9. MBS하고 약간의 수치만 다르지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 중도층에서만 무려 3분의 2에 가까운 64다. 이재명은 36을 기록했고 김문수는 9로 이재명이 지지율이 한 달 최고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갤럽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 39, 교체 51.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었는데 리얼미터와 갤럽과 그리고 MBS 이 3대 메인 여론조사에서 상황을 아주 안 좋게 만들었죠. 또 보수 여론조사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에도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막판에요. 윤통과 국민의힘 그리고 변호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다고요. 잘 봐줄 일 없고요. 어차피 지금 저들이 입장을 정해놓고 가고 있을 건데 우리의 그야말로 마지막 총공격 외에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공정과 미디어 디펜스라는 언론의 결과를 보면 윤통 탄핵 인용 49.2, 각하 48.4로 저런 3류 메인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윤통 지지율도 46.7이 나왔습니다. 윤통 지지율을 조사하지 못하겠는데 용감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남에서 지금 윤통 지지율과 아닌 게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44.6, 유지해야 된다 50.1, 그리고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47.3, 유지 45.2, 법무장관 기각해야 된다 45.2, 인용 42.7, 그리고 54.3%가 형사 피고인이 된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했고 민주당은 37.5, 국민의힘은 43.1이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지금 저들이 조작해서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마치 이제 보수는 막판에 힘이 빠졌고 윤통은 침묵하고 있고 좌파는 총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러면 안 된다. 윤통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당도 총력 투쟁에 나서야 된다. 변호사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온 겁니다. 어제 권영세가 3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사면서 뭐 투쟁 열심히 해달라 말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통 변호사들이 지금 목소리를 세게 내야 될 필요도 있고 윤통도요. 나는 이번에 내 재판 결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있을 많은 정치 일정이 이 나라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친북 좌파에 의해서 권력이 탈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한번 내주길 바랍니다. 승복한다고 말한다고 봐주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봐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저는 더 겁을 줄 거예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내가 탄핵돼도 조기 대선부터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이재명의 지금 26일 날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20요. 윤통의 탄핵 선고는 28일쯤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26일 날요. 재판부 구성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호남이 둘이에요. 광주 전남이 둘이에요. 나이가 50대고요. 또 40대 후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윤통 2심 때리는 것도 판사들이에요. 저것끼리는 일종의 정보 교환 루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가장 쉽게 윤통을 탄핵 인용시키는 것은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2심 재판관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살아났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짝 붙어있는 다른 재판은 없잖아요. 위정교사도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대선 끝나고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세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두 재판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통이나 국민의힘이나 윤통 변호인들이요. 26일 날 이재명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가요.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와버리면요. 헌법재판관들이요. 28일 날 못 때리고 4월 초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6일 날 재판을 굉장히 지금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막판에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